민주당이요. 역시나 예상대로 선관위 특검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을 바꿔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두겠다. 그럼 자기들이 이제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개헌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이 연임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해야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리고 이 개헌 논의는 특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국정조사부터 일단 저는 반대한 게 국정조사가 그냥 시간을 끄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 대다수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 증인들이 출석을 거의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뭐 과거에 그랬듯이 뭐 동행 명령장 이런 거 발부하지 않잖아.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암 투병하는 검사가 안 나온다고 동행 면허장을 발부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극단 선택까지 하게 한 이렇게 악랄한 집단인데, 선관위가 개떼처럼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반 조치도 안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거야. 선관위 지금 해체할 게 아니라 선관위를 놔두고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동안 그거를 지금 밝히자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이거 완전 난 이럴 줄 알았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당과 선관위는 거의 한패가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맞아요. 민주당하고 선관위 참 친합니다. 어떻게 선관위에서 오사카 출장 가는데 민주당 당직자가 같이 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 국민이 니네도 갔을 걸 찾아봐 이랬는데 안 나와. 오네. 우리는 안 갔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에게는 이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을 해석을 딱 하자마자 바로 그냥 짝이라도 한 듯이 어느 당이 민주당이 그걸 아예 법안으로 통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선관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법 고치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뭐 법이 그냥 얼기설기 그냥 대충 페인트 칠하고 뭐 스카치 테이프 박으면 되는 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입법을 그냥 껌처럼 주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검을 결국 안 하려는 꼼수, 그리고 개헌에 맞물려서 은근슬쩍 이재명 연임의 징검다리를 놓고 감사원이라는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기구를 국회로 이관시킨다는 건 자기들이 주무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감사를 시키겠다는 뜻인데, 이거 정말 이럴수록 장동혁 대표가 특검 거부 시 혁명적 국민 저항이 일어난다. 우리는 선관위 특검을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 선견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걸 보고 우린 제발 여기 좀 이거 가지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했던 그 재선거 발언을 가지고 이것이 해당 행위다라고 하면서 당대표 물러나라 또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선거라고 외쳤다고 이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되느냐. 저는 그 초식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결국에는 대표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온갖 외계어는 지금 다 꺼내고 있는 집단이 그 대안과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징계 요청서가 정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건당 15,000명, 2만 명 막 쫙쫙쫙쫙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까지도 이 윤리위에는 그냥 이만큼의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뭐 정적 제거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선관위 특검입니다. 그리고 야당 주도의 특검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오로지 당대표 나가라 이것만 하시면요, 정말 당원들이 이제는 가만히 참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도 뭐 정치적 구호로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올림픽 공원 나가보면 거기 진짜 구호가 두 가지잖아요.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뭐 그잖아. 대표. 근데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선거에 부정이 발생했다는 막 의혹이 있으니까 재선거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국민의 뜻인데, 이걸 얘기했다고 이걸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어느 당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일본이랑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맨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당내에서 왜 거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왜 분란만 일으키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재선거가 왜 해당 행위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불가한 걸 우기니까 계속 하자고 하니까 해당 행위지라고요.
아니 그러면 법을 만드는 게 입법부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은 공소 취소 특검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죄도 지우면 지운다고 하면서 온갖 법이란 법은 만들어가면서 땜빵질을 하고 다 고치고 있는데 죄도 지우겠다 하는 국회에서 지금 재선거 하나 못 바꾸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목리 부릴 때 우리는 그러면은 팝콘만 먹고 있냐. 그럼 뭐 하는 게 입법부냐. 뭐 하는 게 국민의힘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재선거에 대한 거는요. 부분 재선거가 예전 그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50몇 네. 프로. 근데 여기에 전체 재선거입니다. 전면 재선거가 50% 정도 가까이 나왔었고, 거기에 이 부분 재선거까지 합하게 되면은요, 아마 특검 동의율만큼 높을 거예요. 그 선관위 특검에 찬성한다가 여러분, 80%가 훌쩍 넘어갑니다. 한 86% 정도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러면은 지지정당별로는 이념적으로는 어떠냐? 사실 뭐 저는 이념이란 말 뭐 좌파한테 갖다 쓰기는 싫은데, 친민주당 성향이건, 친국민 성향이건 상관이 없어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층에서도 70%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특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봐요. 특검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만큼 사안이 너무나도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근간을 해쳤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당연히 재선거라고 받아치는 것이 이것이 왜 법적으로 불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국민 정서에 가장 잘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과 미래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논리적으로도 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해당 행위는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당 후보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당 비례대표 의원이 다른 당 무소속, 더구나 거기 여론 조작으로 잘린 그런 사람을 돕는 게 해당 행위입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의를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오늘 또 1,550원 또 돌파했더라고요. 주식은 하루 만에 거의 10% 빠졌죠. 전 이게 네. 어거지로 삼성 SK를 이 호남 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와중에 지들은 명청대전이니 명문대전이니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김효은 대변인, 네. 보안 수사권 가지고 정청래가 이거 정부 시간 끌기 아니냐. 이건 대놓고 이재명 조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말 조진 거 맞아요. 왜 조진 거냐? 이재명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 자문이라는 거를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띄웠잖아요. ETF를. 근데 얼마 전에 활동 종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재명 입맛에 맞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갔잖아요.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 존치되어야 한다. 이게 정부의 안이었어요. 근데 정청래가 갑자기 보안 수사권은 뭐 일고의 어떤 그 협상의 가치도 없다, 일말의 어떤 여지도 없다, 무조건 보안 수사권은 폐지다 하자마자 지지층이 또 막 열광을 하면서 이제 문조 털레유가 막 또 쫙 백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의 표를 다 뺏긴다 싶으니까 그야말로 김어준의 말에 의하면은 뭐 코어층이 떠난다 싶으니까 김민석이 갑자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래. 근데 자기들이 법안을 안 내. 그러면 그래서 알아서 하래 그냥. 맞아요. 그러면서 공은 국회에다가 딱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정부안을 갖다가 안 넘깁니까? 요거 정부 입장이야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안 그랬어 라고 면피한 다음에 강성 지지층 표만 싹 받아먹고 전당대회 때 내가 당대표 되고 나면 입 싹 닦은 다음에 뭐 할까요? 보안 수사권 살려놓을 겁니다. 정부안을 낸 적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얕은 수인 거예요. 근데 그 얕은 수를 이 문조털레유한테 당연히 들키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더 세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정부안 빨리 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준비해온 그 저희를 모르겠다. 지금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좀 제출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김민석이 낼 수 있습니까? 그거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이재명 쪽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청래, 문조털레유, 심지어 그 문조털레유의 유시민 작가는 아직 워밍업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노무현 재단 무슨 자리도
때려치우고 이제 네. 내가 한번 작정하고 이재명 조져본다. 맞아요. 내가 정청래랑 조국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몸 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유시민이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판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다 싶은 게 유시민 작가가 2달 전에 그 ABC론을 꺼냈잖아요. 그때는 웬 갑자기 ABC야, 웬 다이아그램이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A가 가치 그룹이다. 그 올드 세력. 그 다음에 B가 이익 좀 쫓는 집단이다. 유이재명. 그리고 애매하게 A하고 B하고에 껴있는 겹치는 C그룹이 소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C가 없어요. 그냥 A 아니면 B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지금 김민석이 당대표 하고 싶어가지고 정부가 기존의 입장으로 갖고 온 것까지 다 뒤집어가면서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를 해도요. 그게 오히려 악수에 악수만 됩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고 싶겠죠. 유이재명 하고 싶겠죠. 근데 유이재명은 철저히 가치가 아닌 이익그룹인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급락하고 막 사이드카 맨날 발동하고 환율은 스물스물 이제는 1,600원이 어쩌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유가 지금 2,000원 넘어간 지가 몇 달입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한 달에 3%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는 거예요. 생활고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익을 쫓고 있습니까? 이 집단이 국민들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집단 맞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유이재명은 설 곳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우리 쪽 사람들 끌어와가지고 뭔가 유이재명은 뭔가 실리추구다, 초당적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이고 싶어도 결국에는 유시민의 이 손바닥 안에 A 아니면 B 안에 있다. 너희들은 철저히 그냥 이익그룹이지 우리 코어층, 가치그룹은 절대 낄 수 없다라는 이 단단한 프레임 안에서 결국은 그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방송할 때 보면요. 그냥 되게 전문가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인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너희들의 일을 보니까 참 하찮고 뻔하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일 뉴스공장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김어준과 유시민의 손바닥 안에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저는 좀 읽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김어준, 유시민이 나서고 정청래가 대놓고 정부를 보안 사건 가지고 직격하고 하는 이 형국. 이거 그냥 호락호락하게 7월 1일에 이재명 문재인이 밥 먹는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보안 수사권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둘이 지네끼리 갈라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보안 수사권 이거 없애는 거가 그러니까 결국 그건가요? 노무현을 죽인 게 검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을 없애야 된다는 그게 그런 맞아요. 자기들의 그때부터 어떤 그런 거. 근데 그게 맞다면 근데 사실 노무현을 죽인 거는 뇌물을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그런 거지. 사실 검찰에 죽인 게 아닌데 전혀 이 번지수가 잘못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제가 이재명 편을 든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집권 여당이면은 최소한 그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자료가 쌓여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계속 요구하고 이걸 갖고 갈등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고 그리고 이재명 이분은 모든 언론기관한테 다 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신에서 이재명 강성 좌파라고 하니까 거기도 반박하면서 외신까지 막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왜 김어준한테는 왜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김어준 그렇게 무섭나요? 김어준이 별의별 말 다 했던데 공소 취소 그것도 거래 이것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어준이 그냥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김어준이 그렇게 무섭냐? 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네. SBS나 이런 다른 외신보다도 훨씬 김어준이 무서워. 그래갖고 어떻게 정치하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블룸버그도 때려잡을 듯이 그렇더니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아닌 찍소리도 못한다. 그리고 저는요. 이 보안 수사권의 존폐 여부를 이렇게 정쟁의 이슈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이용하는 이 치졸한 작태야말로 국민들이 참 분노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이 보안 수사권이 그러면 되게 쓸 일이 별로 없었던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 2달 동안 3월, 4월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검찰청에 송치가 된 사건이 55,174건이거든요. 그중에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재수사를 하고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더 도왔던, 보완을 했던 경우가 몇 프로 되신지 아십니까? 46%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 와서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되면은 검찰이 봤는데 수사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억울한 사람 생기겠는데 피해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명명백백히 받아야 할 만큼의 죗값을 밝혀내서 받게 되는 그 경우가요. 전체 송치 건수의 절반이란 얘기예요. 거의 절반이란 얘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그냥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버리고 그냥 공소청으로 그냥 남겨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 절반의 보안수사권이 사용이 된 이 케이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의 이 강간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 네. 경찰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잖아요. 보통은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근데 네. 이 사람들 지켜주는 게 보안수사권이었다. 근데 그게 전체의 송치건 수의 절반이라 그러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 민주당의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보안수사권 날아가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 중대한 범죄자가 경찰이 이제 수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기소하면은 재판에서 풀려나서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걸 위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잡아넣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법적인 조항 같은 거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거에 어떤 이 죄에 해당하게 하려면 어떤 점을 보강하라고 얘기하는 게 보안수사권인데 이거를 날려버리면 대체 경찰 혼자 수사하는 것도 진짜 웃기고 그리고 경찰이 그리고 권력에 굉장히 좀 취약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검사처럼 박사영 검사처럼 나 진짜 옷 벗어 하고 이런 마음으로 수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은 아예 수사를 못하게 된다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정청래 보안수사권을 없애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나중에 없어지면 나 진짜 별짓 다 하겠다 권력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과정에서 따지기 힘든 힘없는 서민들이나 피해자 약자들이 피눈물 흘릴 가능성이 너무 큰 게 너무 아까 말한 장애인 성폭행 음. 사건이나 특히 미성년자 아동 학대 사건 이런 것들은 경찰이 대충 조사해보고 덮어버리면 다시 따질 방법이 없어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피해자가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걸 소상히 설명을 하거나 그 이상의 대처, 경찰 조사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어떤 수준 자체가 그리고 경제적 능력도 안 됩니다. 그거 누가 지금 보호해 줄 거예요? 재판을 가도 재판이란 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요즘 보면요. 참 이렇게 돼서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은 이 차상위 계층 아니면 뭐 노약자층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다 피해를 볼 텐데 언제나 민주당이 무슨 팔이 합니까? 아, 네? 사회적 약자들 약자 파리하고. 사회적 약자 그렇죠. 파리하고 뭐 평등 파리하고 아니 그런 파리는 다 해가면서 보안수사권을 날려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고발인 이의 신청까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뭐 만약 무죄가 나온다 버리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누구를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 대신 해주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정말 사회적 약자랑은 정말 반대로 가는 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네, 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또 고민정은 갑자기 나타나서 정청래가 친문적통일까 하면서 또 아리까리한 막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다리 걸치는 네, 방법도 양다리 걸치는 것도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네, 모두 네. 가게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다. 참 자신감이 뿜네요. 아주. 근데 친문이라는 건 되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문재인 걔랑은 친하다는 얘기잖아. 우리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문재인 아닌가? 그럼요. 이재명이 그렇죠. 곧 추월하겠지만 아직까지 문재인이고 야 친문이면 부끄러워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반도체 클리스터 언제 얘기해? 맞아요. 그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결국 이거 호남으로 주는 게 호남표 김민성한테 좀 담아달라 이런 거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청와대 하는 말이 그 반도체 지금 호남으로 옮기는 거는 지금 이제 삼성과 SK가 계획 중인 반도체 클리스터 사업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그 후에 추가 투자를 얘기하는 거라 그러는데 반도체 클리스터 사업은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끝나고 그럼 거기서 추가로 투자는 10년 후에 되는데 이 정권이 끝나고 몇 번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호남을 추진하겠다고 이재용 겁박하고 이러는 거는 뭐냐면 단지 그냥 전당대회 때 그냥 단지 호남표의 결집을 자기 그냥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얘네가 뭐 국가 100년 되기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용수. 이것도 네. 물도 그냥 물 쓸 수가 없어요. 완전 정제된 그 물을 써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호남 지역에서 가능할까? 보통 지금 현 상태로는 물이다. 결국에는 일부분은 또 충남에서 끌어와야 된다. 그러면 충남은 뭐 호구도 아니고 물 그냥 다 뺏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도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 발전소들이 보면은 다 경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해안가 네. 따라가지고. 그러면 경북은 뭐 호구입니까? 그랬더니 또 호남 쪽 편든다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그 경북 지역에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다 수도권으로 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 자체가 없는 호남에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기 만들어가지고 돌리기까지 10년 걸린다고. 그러면 10년 걸려가지고 먼저 이 발전소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전 이야기를 해야지. 인프라도 없는데 옮기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게 어느 나라식 가능한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용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 그 새만금 잼버리 이 매립제다 하겠다? 이거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 다음에 인력. 어떻게 수급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반도체 이 공장에서 만든 거 어디로 다음 공정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협력업체들하고 거리가 가까워야지. 그렇죠. 그럼 협력업체까지 다 이전시켜줄 겁니까? 아, 도대체 생각들을 좀 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물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저기 뭐 그러니까 좌파 사이트 가면 전라도에 물 많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2022년 7월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권에 물폭탄이 나왔는데 그 전라도는 피해 갔다고 하면서 반세기 만에 가장 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호남에 2023년 3월에는 관측 이래 최장 가뭄 전남 재앙급수 2025년 박지원 해남 완도 진도 가뭄으로 재앙급수가 되고 있다. 올해 영산강 물 부족 영산강. 위기 고조 이게 다 매년 가뭄이 있는 곳인데 그럼 가뭄에는 반도체 공장 스톱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반도체 공정 중에 한번 스톱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낸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게 얘네도 뻑하고 재생에너지니까 근데 그 재생에너지는 만들 때 비싸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재생에너지 거기 뭐 발전 거기가 뻑하면 중단되는 이유가 바로 해가 구름 가리면 바로 중단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장마 때는 반도체 안 돌릴 겁니까?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 인력도 평택 밑으로는 잘 안 간다니까. 안 간다고. 못 뽑아. 그랬더니 어떤 바보 같은 애가 이런 댓글 달더라고. 왜 안 가냐? 돈 주면 나라도 간다. 너는 반도체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잖아. 너 같은 놈은 100명, 10,000명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이 바보들아. 아니, 여러분 말고, 좌파, 거기서. 나는 갈 거야. 너 못 가. 너는 지금도 무직이잖아. 앞으로도 쥐지. 정말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정말. 아니 그냥 만들어 놓고 가서 살아 그런다고 살 것 같으면은 왜 전국의 비수도권의 아파트는 텅텅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놨는데 말입니다. 가서 살면 되잖아. 왜 안 가? 이렇게 한다고 뭐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도 어이가 없어요. 이건 기업이 알아서 결정한 거다라는 민주당 논리가 말이 돼요? 기업한테 냅뒀으면 용인 옆에 또 짓지 이거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뭔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스타벅스한테 이지매하는 거 봤잖아요. 네. 정말 한국 기업이란 이유로 이 해코지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외압과 그 내부의 어떤 협박이 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한동훈이 뭐 이걸 갖고 박 대통령 미르재단하고 비교하던데 사실 미르재단은 기업에서 조금씩 돈을 뜯는 거고 이거는 기업의 완전 미래 가치를 갖다 아예 박살내는 걸로 우리나라 미래를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57,000배 더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단지 표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 옮긴다? 이건 기업의 자유를 뺏는 이건 독재 국가 그 자체죠.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얄밉다. 왜냐면은 우리 당에 오고 싶어 한다라고 막 러브콜을 혼자서 막 발전기 돌리면서 기사 생산해 놓고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 압박이라는 말을 했으면은 민주당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기업 압박한 거 최근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이는 건 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선거 때 국민의힘 지원 유세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꽁해가지고 또 써먹는 거예요. 이 맞아요. 마음도 심보가 뻔해요. 네. 아니 정말 너무 마음을 나쁘게 쓴다.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왜 꺼냅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너 인마. 아니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 그때 당대표 선거였었나요? 그때 나경원 의원한테도 패스트트랙 진짜. 그때 나경원님 진짜 막 울컥하셨잖아요. 맞아. 그거 우리 당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 구분도 안 되면서 우리 당심이라고는 단 1도 없으면서 어디 지금 복당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복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또 왜 꺼냅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해가 되네요. 선거 때 음. 네.
부산 선거에 오셔가지고 본인은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후보들 지원 사격해줬다고 지금 그게 얄미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때 불리하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 때린 거는 윤석열이지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지가 이름을 제일 먼저 30년에 올린 애가 걔 자신인데 선거 때 되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윤석열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짜치죠 짜쳐. 네, 좀 짜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아유 참. 우리가 여러분 한동안한테 그동안 속아산 세월이 너무너무 분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가장 그릇이 작은 인간을 의인화하면 그대로 한동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속조건. 진짜. 자, 저희가 오늘 뭐 특검 이야기부터요. 장동혁 대표의 각성 이야기, 또 명청대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꼭 해야 됩니다. 저희 멸콩TV의 내부 사정과 이런저런 일들로 서민 교수님이 당분간 휴식을 취하게 되셨거든요. 네, 뭐 제가 열심히 전력을 갖춰서 오겠는데 이 얘기 꼭 해야 되나? 그래도 저희 금요일에 저는 이제 서민 교수님과 벌써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1년 반, 2년 된 것 그렇게까지는 같은데 아니. 1년 반은 되지 않았나요? 그랬나? 네, 근데 1년은 확실히 넘었죠. 근데 서민 됐나? 교수님 없이 금요일을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네요. 저희가 다시금 좀 이 재정비를 해서 서민 교수님을 다시 모실 텐데요. 교수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한번 따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얘기는 뭐 저야 뭐 딴 데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다시 또 돌아올게요. 그리고 전 이게 제일 열받아요. 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장해찬 최고가 지금에 김장국한테 코인 중독이라고 했다고 세상에 이게 악의적이란 이유로 1심에서 3천만 원을 선고받아요. 2심에서 1,000만 원 선고받고 대법원이 다행히 파기환송을 했지만 여러분 김어준은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방송에서 수차례 악의적으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지니까 돈을 줬다고 얘기하라라고 그 얘기를 허위사실을 수없이 퍼뜨렸는데 이게 손해배상 1심 얼마 나온지 아세요? 500만 원 나왔어. 500만 원. 근데 장해찬 최고는 세상에 실제 코인 중독인 국회의원 김남국한테 그 형사 무협이 받은 그거를 악의적이라고 3천만 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우리 여러분 장치고가 진짜 이 온갖 사법부의 악의적인 그런 거에 맞아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는요 완전 넘어왔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이걸 다 엎어 주셔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사법부도 거의 특검 받든지 해체하든지 뭐다 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진짜 뭐 배현진 징계하면 뭐해. 사법부가 다 가처분 기각해버리는데 진짜 이 사법부 멸콩이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사법부랑 열심히 싸워주길 빕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한테 1심 3천만 원 때린 판사는 저는 법 왜곡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마음 그렇지. 같아서는. 말이 되는가 진짜 그게. 그러니까요. 다른 판례들이랑 비교해도 방금 말씀하신 김어준도 그 난리를 치고도 꼴랑 500만 원 배상하라고 하는데. 진짜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그렇게 안 받았어요.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진짜.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